약속 드릴게요. 나는 왜 맨날 을이 되지? 처음에는 날 좋아하던 남자들도 왜 가면 갈수록 달라지지?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고민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겁니다. 반대로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은 계속 이런 상황에서 연애를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남자가 나한테 안 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갑질하고 싶고 내가 이 남자를 휘어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정감 때문일 거예요. 남자가 나를 떠날까봐 걱정할 필요 없이 오랫동안 한 사람이랑 안정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방법까지 찾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남자를 안 달라게 만들어서 갑질하는 건 나쁜 연애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세상에는 그렇게 상식적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주고 최선을 다할수록 내 마음을 인정해주고 돌려주기보다는 자기 이기심만 채우는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무조건 잘해준다고 퇴사율 0% 찍고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듯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컨트롤해주는 것도 관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능력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이 고민들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딱 3가지 방법을 말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부터 설명해드릴게요. 남자가 안 달라고 우리와의 관계에 미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남자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원하는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이 애매하게 채워질 때예요. 요주분들이 고양이한테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보시면 돼요. 저도 고양이를 길렀었는데 키우면서 항상 아쉽고 채울 수 없던 갈증이 뭐였냐면 강아지처럼 나한테 안겨서 애교 부리는 모습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한 번씩 와서 애교를 부리고 헤드버팅 같은 걸 해주긴 하지만 강아지만큼의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애 콘텐츠들에서 고양이 같은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구조화하자면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애매하게 전달하기, 내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이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고양이 예시를 바탕으로 잠시만 더 얘기해보면 묘주분들에게 고양이는 가족이고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존재예요. 고양이를 키우면서 꼭 하게 되는 생각이 얘는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자아실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 고양이는 묘주에게 보호를 받는 동시에 자아실현을 시켜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묘주들은 고양이에게 그 이상의 유대감을 원하지만 고양이의 습성상 묘주가 원하는 만큼의 유대감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묘주들이 고양이에게 매달리는 그런 관계가 되곤 해요. 그래서 낚시놀이, 추르, 캣닙 등으로 고양이를 유인해서 고양이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양이를 만족시켜줘야 묘주들이 원하는 꾹꾹이도 춥춥이도 스킨십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 3단계 원리를 연애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원하는 걸 줄 듯 말 듯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나를 만족시켜주면 나도 상대방을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오늘 영상 끝! C라고 말하면 구독 취소하실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이 방법들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예시들 다 준비해왔어요. 첫 번째,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공의존을 만드는 거예요. 공의존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 공의존은 과잉된 관계 의존, 관계 중독 상태를 말해요. 내가 상대방에게 자아실현의 방법이 됨으로써 상대방이 만족감을 느끼고 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선 나와의 관계를 놓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묘주와 고양이의 관계가 공의존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고양이가 묘주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론 묘주가 고양이한테 역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묘주가 반려묘의 삶을 책임짐으로써 내가 이 동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구나라는 자아실현을 하게 되다 보니 반대로 묘주에게 고양이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공의존이 사실 객관적으로 건강한 관계라고 보긴 어렵지만 딱히 나쁜 관계라고 낙인을 찍을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상호 간의 의존에 의해 부모는 더 삶에서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게 되고 자식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죠. 모두에게 윈윈인 거예요. 공의존을 연인관계에서 만드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건강한 의존 그리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공의존이 가장 많이 생기는 관계가 경험이 많은 연상의 남자와 아직 미숙한 연하의 여자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여자를 남자가 하나하나 챙겨주게 되고 여자가 남자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남자가 여자에게 연민, 구성애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오빠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돼. 오빠는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 오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일종의 진화된 부성애를 심어준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단 주의하실 게 있어요. 공의존도 건강한 형태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형태가 있어요. 건강한 형태는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은 영향을 받아서 더 나은 삶, 더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열심히 교육해서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부모는 자식 교육에 성공한 훌륭한 양육자라는 자아실현을 하게 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예전에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엔 모은 돈도 전혀 없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던 여자친구가 저를 만나서 돈도 착실하게 모으고 미래 계획도 탄탄해져 가면서 성숙해져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아직 미숙한 면이 보이다 보니 예전에 저 같으면 단칼에 헤어질 상황에서도 쉽게 이별을 선택하지 못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공의존은 상대방에게 내가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예요. 대표적으로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의 어두운 가정사, 과거 상처를 듣고 내가 이 사람의 삶을 바꿔주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나를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해도 얜 내가 없으면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절대 얘를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상대방과의 관계에 집착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내 상처, 어두운 면 등 연민 감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공의존은 병적인 관계에 집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공의존도 관계에서 나를 쉽게 못 놓게 만드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인지하는 내 가치는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가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나는 좋은 남자친구야,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이런 자아실현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은 내가 원하는 표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연애하면서 연인에게 원하는 걸 모두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특히 나한테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애기처럼 질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런 것들은 나한테 매달려줘, 질투해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엎드려 절받기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사라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그걸 모두 채워줄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이 직접 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니까요. 뇌과학적으로도 원하는 욕구가 단기간에 채워지는 것보다 오랜 시간을 통해 흥분감이 유지될 때 최고의 희열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축구 경기 볼 때를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3골 넣고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보다 불리하게 이어지던 경기를 막판에 역전했을 때의 짜릿함이 우리를 흥분시키죠. 더 오랜 시간 내가 흥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그대로 연애에 적용해보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가 애교 부리는 모습을 너무 좋아한다고 쳐요.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애교를 보여주면 처음엔 좋아할지 몰라도 갈수록 익숙해져 갈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애교를 부려도 예전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기뻐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줄 때는 먼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게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서운함이 생겼다고 쳐요. 상대방은 서운함을 표현하면서 내가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달래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화를 내고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표현을 하는데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화 풀어. 이렇게 반응하는 건 잘못된 학습을 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방식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다 보니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면 또 같은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절대 원하는 반응을 돌려주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 여자친구가 그냥 내가 서운하다면 져주면 되잖아.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게 어려워.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해요. 네가 서운한 거에 대해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 그리고 얼마든지 서운한 게 생겼을 때 나한테 얘기해도 괜찮아. 그런데 네가 지금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선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이렇게 날 세우고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애교 있게 표현하거나 대화다운 대화를 하려고 했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라도 더 들어주려고 노력했을 거야. 이렇게 원하는 걸 줄 수 있지만 지금의 방법은 네가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걸 얻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몇 차례 반복되고 학습이 되면 상대방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먼저 내가 원하는 행동이나 말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고양이한테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주인이 추르를 꺼내는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 내 선을 확실하게 긋되 상대방에게 자유로움을 줘야 해요. 자유로움을 주는 건 편해 보이지만 한편으론 상대방이 긴장감과 도전 심리를 동시에 느끼게 만들어요. 너무 칼 같아서 내가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과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못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긴장감을 느껴서 어떤 행동을 하건 신중하게 행동하게 만들 수 있고, 도전 심리를 느껴서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자신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만족과 불만족을 동시에 느끼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한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느끼게 만들면 우리에 대한 존중을 잃고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자유에는 제한이 필요한 거죠. 저는 예전 영상에서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되 페널티도 함께 준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연인에게 이런 행동 하지마, 그런 곳엔 가지마 라고 말하진 않지만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땐 단호하고 냉정하게 페널티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친구가 남사친을 만나거나 클럽에 가는 등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전혀 아니에요. 저한테는 남사친을 만나는 행위, 클럽에 가는 행위 자체에 대해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한테는 이 자체로는 아직 괜찮은 선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남사친과 이성적인 교류를 이어가거나 클럽에 가서 다른 남자들과 번호를 교환하는 행동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저는 걸맞는 조치를 바로 취할 거예요. 이건 선을 넘은 행동이기 때문이죠. 이 선을 넘지 않는다면 최대한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횟수가 늘어나더라도 아무런 연애에서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겁니다. 단 선을 한 차례라도 넘는다면 관계에서의 확실한 처벌을 줄 거예요.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얼마나 잦은 빈도로 베풀었는지가 아니라 선, 범위, 수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너무하지 않아? 라는 말은 기준이 없는 내 감정에 따른 말이지만 적어도 내가 네 자유를 존중했으면 마찬가지로 너도 연인으로서 나를 존중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라는 말에는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선을 명확하게 그으면 상대방은 나를 점점 더 존중하고 어려워하게 될 거고,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긴장감 때문이라도 더 여러분에게 조심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내 반응이 차가워지고 달라지면 불안함을 느끼고 안달나게 될 거고요.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 때마다 댓글 달리는 게 이런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만
이런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 모두 이런 방식의 연애를 굳이 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모르면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큰 손해를 보는 연애를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님? 그게 본인한테도 이익일 텐데. 사실 사람이 항상 객관적이고 옳은 선택만 내리고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지식들도 꼭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이 지식이 필요한 지인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도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